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과 재회 시점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속마음을 볼 때는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정했던 아주 깊은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을 떠올리시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2번, 1번, 4번, 3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과 재회 시점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올리며 뽑아주신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에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정했던 아주 깊은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에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깊은 속마음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았던 마음까지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 관계성이 맞다면 이어서 나올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들어보실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이어서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뭔가를 주도적으로 챙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모임장이나 리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소수분들은 그렇지 않고 소심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한테만큼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구나 동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부분 먼저 연락을 했거나 약속을 잡거나 일정 조율을 해야 할 때 더 적극적이었을 수 있고요.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의 반응도 보고 눈치도 보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적극적인 상대방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먼저 다가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두 분의 관계는 연락이 끊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득을 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한 번, 여러분이 한 번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잘 맞춰줬던 모습이에요. 다툼이 생겨도 회피보다는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행동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장난스럽게라도 그렇게 나왔을 수 있어 보여요. MBTI로 따지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파워 J라고 했을 때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서로가 함께하는 무언가로 인해서 틀어지는 거라면 별것 아니게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파워 J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도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레노먼트 카드 중에서 라이더 카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불같이 타올랐다가 확 식는 걸 의미해요. 금방 가까워졌다가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인으로 따지면 썸 관계였을 때는 너무 잘해줬는데 사귀니까 주변 사람만 챙기고 여러분은 챙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챙겨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한없이 다정한데 그리고 적극적인데 여러분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죠.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수분들은 해봇 커플도 계실 것 같고요. 여행을 갔다가 잠깐 마음이 갔던 사이라거나 원나잇이나 썸봉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오래가지 못한 관계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나 동료라고 한다면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항상 우선이었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하나 둘 챙겨주다 보니까 가까워진 뒤에는 이게 익숙해져서 정작 여러분은 상대방을 챙겨주기만 하게 되고 좀 더 표현하자면 뒤치다꺼리를 도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챙겨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새로운 관계나 상황에 더 신경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이 윗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백 믿고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싶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생각도 안 해보고 벌렸거나 자신이 맞겠다고 나섰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자신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거나 자신이 떠나면 떠났지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이유가 여러분의 스펙이나 재력이나 어떤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잘해준 게 있어요. 자기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다가갔던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연락, 약속, 언행에 대해서 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이 잦아지셨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먼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이 당시에 상대방의 모습은 상황을 피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쪽을 선택을 했네요.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회피한 모습이 보여져요. 만약에 동거를 하셨거나 가족 관계였다면 집에 잘 안 들어온다거나 마찰이 생기면 그냥 나가버리기 일쑤였을 수 있죠. 그래도 한때는 좋은 관계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만큼 명확한 표현이 사실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서로의 관계를 좀 귀찮아했던 게 보여져요. 이 사람은 감정을 해소하는 타입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회피해버리거든요.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도 어떤 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갑자기 다른 모임을 엄청 활발하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임은 피한다거나 회사라면 전배를 간다거나 이직을 결정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관계가 불편하니까 사회적으로 엮였다면 여러분이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연인의 입장에서 헤어진다면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잠수 이별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을 하고 회피라도 한 거면 다행일 정도로 저는 보여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서는 이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렸던 그 상황 자체는 좀 갑작스럽게 왔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회피하고 멀어지는 당시에도 상대방은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 서로의 관계는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미 충분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자신이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엔 처음에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건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등 돌리고 이렇게 떠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이후에도 여러분은 상대방이 후회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기도 했었고 여느 때처럼 다시 돌아오겠지 싶은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돌아오더라도 받아주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한 번쯤은 연락이 왔으면 하고 오기가 생겨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즉흥적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여기로 튀었다 저기로 튀었다 난리 날 것 같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가졌던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카드를 뽑아보면서 해볼게요.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있네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좀 묶여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좀 볼게요. 역시 과거에 대한 카드가 나오죠. 상대방이 과거에 서로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썼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이 자신이 한 선택을 다시 바꿀 만큼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한번 여러분과는 충분히 겪어본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로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연락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가끔은 들었대요. 그런데 다시 연락을
짐작을 하기가 어려운 게 마음이 전혀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나 끝이 정말 좋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용기를 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자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에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해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어색해지는 상황을 이 사람은 감당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라도 가지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접고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더 흔들리거나 과거에 얽매여서 추억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을 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요. 과거에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할 말이 있어 보여서 좀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면엔 굉장히 불안한 게 있었네요. 이렇게 꽁하게 이쪽에 놔야겠다. 이렇게 꽁하게 있었던 게 내면에 뭔가 불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뭔가 선택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네요. 이 사람 욕심나는 뭔가가 있었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든 그런 선택을 했거나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었던 이유는 현실적인 계산이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요. 자신한테 가장 편한 선택이었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고요. 더 이상은 부담을 안고 가고 싶지 않았대요. 약간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좀 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서로가 보는 목표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이 그런 게 멋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간 것도 있지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갭차가 난다는 걸 스스로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분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맞는 선택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요. 항상 여러분에 빗대어서 자신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었다고 해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한 선택을 한 걸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에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게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환경들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해줬던 것들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추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이건 명확하네요.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정리가 된 상태네요. 연인 관계를 예로 들면 여러분을 두고 환승을 했거나 삼각관계에 있었거나 여러분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챙겼던 일이나 관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관계가 끝났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연락이 닿는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정리라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좀 덜 들 텐데 관계가 끝났거나 멀어진 거면 당연히 그 자리를 항상 지켜줬던 여러분이 생각날 수밖에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용기를 내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다시 설명을 해야 하거나 맞춰가야 하거나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그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데 이건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또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 상황은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는 서로 과거를 어느 정도 잊어갈 수 있을 때쯤 아주 먼 미래에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 정도로 그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더 깊은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니까 용기가 많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당황스럽기만 하고 이 마음은 뭔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가 없어서 마음을 닫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딱 확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계속 갈팡질팡 하거든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부터 딱 말씀드리면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요, 재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정도고요. 재회에 대해서 본인이 행동하는 건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전차 카드가 생각이 계속 꼬이고 꼬여서 확 결정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용기를 내면 그때 밀고 나가는 거죠. 첫 모습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였는데 가까워졌을 때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도 상대방과 가까워졌을 때에는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차 카드는 이 스핑크스 그림만 봐도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서 가까워지기 전후가 너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생각이 그리움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마음이 더 커요. 지금 이게 더 편하다, 지금은 이게 하기 싫다처럼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이든 상황이든 몸이든 편하기 위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나 상황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안정적인 관계인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준 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판단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을 겪으면서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더 편했고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면 자신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더 편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깊은 속마음까지 보면 후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걸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그런 공간, 그리고 깊었던 관계, 하나씩 해나갔던 모든 것들이 계속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소중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과 같아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에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왜 그랬었는지 설명을 다 해야 할 것 같대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회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에게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대요. 상대방의 무의식에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재회를 가정했을 때 감정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다시 엮이면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두 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재회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 두고 있고요. 현실에서는 재회를 바라지 않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요, 결과를 모르니까 나오는 불안함이 더 커 보여요. 다가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서로 설명이나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다시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고 서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고 마찰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한 번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네요. 특히나 마찰이 여러 번 있었던 회복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툭하면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클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온다면 언제가 가장 유력할지 그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재회 시점을 뽑은 카드입니다. 다음 겨울이라니 너무 머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점은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다가올 겨울로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26년 11월에서 27년 1월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소수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4주 뒤인 약 3개월 뒤에 상대방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 아직 한참 남아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 약 3개월 뒤 혹은 지금 시점에서 다가올 겨울에 여러분의 기념일이나 서로의 생일이나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그때 있다면 그때쯤 연락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움이 폭발하는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나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서거나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따뜻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은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이때는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자존심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타로는 6개월까지의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다가오는 겨울이면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준으로는 6개월이 지나버리는 상황이라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재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은 재회가 어려운 건 맞지만 한 달 정도 후에 추가로 업로드될 재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당장은 다음 겨울로 나오지만 이 사람은 생각이 금방 바뀔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희망 고문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기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워낙에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재회에 대한 카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변동이 좀 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었고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게 카드에서 많이 보여졌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게 된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차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를 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지 뭘 걱정하는지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과 재회 시점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올리며 뽑아주신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에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정했던 여러분에 대한 아주 깊은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에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깊은 속마음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았던 마음까지는 주변도 여러분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들어보시고 맞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들어보실 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이번 분들은 너무 명확한 관계인데 사실 해당하시는 분들이 소수이실 것 같아서 이게 카드를 뽑자마자 다루는 게 맞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리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딩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너무 명확해서 이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어린이 카드는 단어 그대로 아이와 관련이 있는 분들에 해당하고요. 추가로 어린 시절 그리고 짧은 만남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해당돼요. 직업적으로 아이와 연관이 있거나 관계적으로 아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관계 혹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관계를 가졌던 분들에게 해당하는 리딩이에요. 두 분은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만난 게 보여져요. 형식에 얽매여 있지도 않았고요. 약속이 갑자기 바뀌거나 틀어져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 부담 없이 만났거나 편하게 생각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헌팅을 했을 수도 있어요. 헌팅이란 말은 요즘 쓰나요? 그만큼 굉장히 부담 없이 가볍게 만났던 시작이 많이 보여지네요.
회사에서 동료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과 아이라는 접점을 가지고 친분을 가지고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두 분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셨던 걸로 보여져요. 갑자기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화가 활발해졌거나 짧은 시간 안에 관심이 확 올라갔거나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판단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시기에는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로의 관계가 새로운 자극이 되는 관계라고 느꼈을 거예요.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일상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돌고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연락하고 싶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카드들이 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반대로 본다면 관계가 그리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애매했던 게 있어 보여요. 약간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컵 시종 카드는 호기심도 있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유부단하고 적극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애매했거나 선을 긋자니 아쉬웠거나 계속 이어가자니 부담이 되는 어떤 거리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썸이라고 본다면 이건 어장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확신을 기대했다면 굉장히 답답하셨을 수 있겠어요. 관계든 상황이든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책임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관계였고 어쩌다 보니 감정이 친구 그 이상의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충 어떤 예시인지 다들 감이 오시겠죠?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관계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 난 다른 사람과도 더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보여지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표현은 잘하지만 결정은 잘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에게 기대는 순간은 있었지만 서로를 위한 책임은 잘 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기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멀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났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관계를 멈추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두 분이 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나 여러분이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 아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임신, 육아, 양육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셨을 거예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컵 3번 카드를 보니까 이로 인한 구설수도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책임과 관련된 문제였을 텐데 한쪽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터졌거나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생겨서 구설수나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던 분들도 계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도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공방에서는 서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상황을 주고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실 카드의 에너지로만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만남이나 상황도 좋았어요. 꼭 아이라는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호감이 있었는데 적어도 상대방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뺀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충분히 대화로 풀어가거나 돈독해질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맞춰가려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서로 잘 얘기하면 잘 되겠지. 다시 잘 지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다 잘 해보자고 꺼냈던 어떤 이야기나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행동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보여져요. 짧게라도 연인이었다면 헤어지고 나서 서로의 지인이든 상대방의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하고 다닌 상대방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생각이 너무 어려요. 감정도 확 타올랐다가 이렇게 확 꺼지는 게 보여서 조용히 있다가도 불같았던 모습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게 보여져요. 좀 충동성이 있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카드를 뽑으면서 리딩을 이어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몇 장 더 뽑아볼까요?
근데 아직은 마주하거나 만나기를 어려워해요.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해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도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할 말이 크게 없다고 나오거든요. 카드를 많이 뽑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올려서 볼게요. 이 사람이 환경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깊게 봤을 때는 연락을 하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도 있고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건 우선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도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이번 분들 케이스는 그 주제, 키워드만 비슷하고 상황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제너럴이라도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연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대방도 있고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뭔가가 있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뽑아볼게요.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클 수 있어요. 투자나 도박, 사기 혹은 사업 실패와 같이 뭔가 탄탄한 자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안정이 돼야 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처럼 이런 커리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보여요. 펜타클 10번 카드가 직장이나 커리어, 사업도 의미하긴 하지만 가족을 의미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족의 요구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했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차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이었거나 아니면 집안끼리 뭔가가 오고 가는 관계였다면 상대방의 집에서 재력, 능력, 아이를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맞출 수 없는 게 있어서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자존심은 또 세우는 게 있네요. 그런 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차라리 말해주는 게 속이 시원할 텐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인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대방 상황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본인이 금전적으로든 커리어든 멘탈이든 안정이 돼야 여러분이 종종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도 생각을 하거나 재회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 지쳐서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지금 굉장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의 근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연락을 망설이는 상대방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자신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자신은 여러분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면 서로 안부를 묻는다기보다는요. 여러분과 자신의 상황을 계속 비교하면서 힘든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무너지게만 될 것 같다고 해요.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서로 교류는 하지 않지만 송사에 엮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지금은 처음과 다르게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에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대방도 있어 보이거든요.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중에 여러분을 닮아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펜타클 10번 카드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게 있고 소드 시종 카드에서도 완즈 9번 카드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닮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내거나 했다면 소소하게는 여러분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따라한 상대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더 깊은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종종 스쳐
스쳐가듯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날 때 본인이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찰나에, 그 속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를 볼게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과거나 지금의 속마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 대부분 잘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회피를 했거나 그랬던 상황을 지금은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꺼내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자신이 도망치듯이 회피를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완고해 보였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좀 버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방향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애써서 외면하는 걸로 보여져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컵 킹 카드는 절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면은 본인이 손해보고 싶지 않고 두려운 상황을 최대한 겪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게 또 있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보스 카드가 나오네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특이한 게 지금은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자존심이 세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여러분과의 재회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만나보려고 노력하겠다라기보다는요, 재회를 하는 게 맞을까? 대화를 해보는 게 맞을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썸 관계였다거나 1년 미만으로 만났거나 정말 가벼운 만남을 가졌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재미로 다시 찾아오는 것도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분들은 연애적인 관계로 이 리딩을 들으신다면 상대방의 재회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걸 충족하려고 오는 것 같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서로가 겪어오면서 힘들었던, 그리고 헤어짐을 겪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인지, 자신이 한 행동들을 수습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기다려주거나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상대방과 인연을 이어가는 동안에 많이 보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보살핌을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 외롭고 힘든데 여러분의 그 따스했던 모습이 마음에 깊게 남아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약간의 후회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정했던 모습을 놓지 못하는 게 보여요. 티만 정말 안 날 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SNS, 푸사, 상태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온다면 언제가 가장 유력할지 그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점에 대한 카드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6일 내에, 길어도 6주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 자체가 속도감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걸리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6일이면 엄청 빠르죠. 물론 제너럴 리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6일이라면요, 이 사람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우연히 마주치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재회는 꼭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재회는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것도 되고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갑자기 SNS에서 보게 되는 것도 제외에 포함이 돼요. 리딩상으로는 빠르게 제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언급해드리는 시점에 직접적인 제외가 아니라 전해 듣거나 우연히 보게 되는 간접적인 제외를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간접적인 제외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제외에 대한 흐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추가로 업로드해드릴 제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걸까? 해결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라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금은 재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마음으로 확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만약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괜찮은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쉽게 정리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지, 뭘 걱정하는지 이런 생각은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과 재회 시점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올리며 뽑아주신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에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정했던 아주 깊은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에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사실 깊은 속마음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았던 마음까지는 주변도 여러분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들어보시고 맞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들어보실 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3번 분들은 서로 너무 신뢰하셨던 게 보여져요.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상대방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통수 맞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내 편이고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노먼트 카드와 나온 이 카드들이 서로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사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이상하게 모든 걸 말하게 되고 맡기게 되셨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끌리니까 다 탈탈 털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뭐 반찬이라도 펜이나 간식이더라도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주는 거죠. 이건 관계적으로 믿는다면 너무 믿은 건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정보까지도 내주신 것으로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 하나라도 상대방한테 다 내어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레노먼트 카드 자체가 뒤에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여러분과 자신을 자꾸 비교해보는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 받고 예쁜 말도 했겠지만 이건 본인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겉으로만 고마운 척 그랬던 거고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피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자기 자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도망갈 길을 미리 찾아놨던 모습이 보여져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그런 데서 나오는 방어 기제도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봐주겠다, 넘어가 주겠다, 인정해라.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별것 아니니까요. 그런 인정하는 자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은 자존심이 세니까 그걸 계속해서 아니라고 밀어붙이고 여러분 탓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건 명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자존심으로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특히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나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도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하고 있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놓지 못했던 게 보여져요. 연인이라면 회복 커플도 꽤 계실 것 같네요. 두 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상대방은 항상 여러분에게 보상 심리가 쌓여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갖고 싶은데, 관계를 알리고 싶은데 왜 항상 숨어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었거나 오히려 서로가 반대의 입장이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자신에게서 떠나가거나 이 관계를 알리려고 할까봐 불안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불리해지는 상황을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을 계속 안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뭐라도 했었던 게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뒷담화, 뒤통수거든요.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자신처럼 자신감이 부족하고 뒤로 여러분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의 트러블을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서로만 알고 있는 이야기도 다른 곳에 다 하고 다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다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 협업이든 계약이든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중간에 트러블이 생기니까 결국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퇴사나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구설수가 심하게 돌았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인이라면 환승,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비밀관계라면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정리하고 오겠다, 난 평생 기다릴 거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거죠. 그래놓고선 결국에는 본래의 사람에게 돌아간 거죠. 뒤로는 이렇게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환경을 다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계라도 작게는 여러분 앞에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뒤로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험담을 하는 모습은 다들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 심판 카드가 참 재밌는 게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의 대표적인 카드로 불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받을 사람은 받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 결과를 통해서 서로가 멀어지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바램뿐이었던 무언가가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카드를 뽑아보면서 리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끊지 못하는 게 있네요. 서로가 완전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염탐을 할 수가 없다면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게 되지만 염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근황을 종종 염탐해요. 저는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서 트윈 플레임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긴 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아무리 정리해 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된대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확실히 좀 불안정하긴 하네요. 그리움이나 미련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뭐 불편함, 집착, 회피,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상태예요. 일부분들은 중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보다는요, 자기 자신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순간이나 욱했던 순간, 그리고 본인도 상처받았다는 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순간같이 힘든 순간들이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한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보통 이렇게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는 하죠. 카드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배치하고 이어갈게요.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거나 나르시시스트였거나 두 분이 비밀 관계셨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후버링을 하려는 조짐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것처럼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마음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 없이는 잘 살아가지 못하길 바라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돌아오기보다는요, 아직도 자기를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기로 인해서 아직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해요. 되게 못됐다.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엮였었다면 이 사람과 길게는 한 5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서 연락이 오는 걸로 보여져요. 혹시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서면으로라도 꼭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을 방어책을 만들어 두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관계보다는 자신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지고 싶지는 않은 거랑 같은 거죠. 이건 다시 사이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좋았던 때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기도 해요. 그러면 왜 다가오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잠깐 필요해서 다시 가까워지는 거지 본인의 욕구를 다 채우고 나면 다시 떠날 거거든요.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집착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피성도 있고 분노 이런 것들이 이미 감정에 채워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따스하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이런 사람이 좋을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다른 의도가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여러분이 꼭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중간에 엮여있는 지인이 없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안 좋은 의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지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상황을 지인분들께 아주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했더라도 주변은 여러분의 입장을 더 지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이제 끝이라고 했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나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소식은 알고 싶지 않다고 했거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불쾌하게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의 대화를 지인분들과 여러분이 나눈 적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존심이 크게 상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로라도 여러분을 자극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인연이 닿을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먼저 반응을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본인의 소식을 주변에 알리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상대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최근에라도 흔들린 적이 있으셨다면 이건 의도적인 거니까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부터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 있거나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이용하거나 과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관계를 자신이 다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럴 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상대방을 더 약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더 깊은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니까 가장 크게 보여졌던 건 여러분을 쥐락펴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상심리로 보자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거 내 건데 아니면 내가 허락한 것만 해야 하는데 이런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왜 그랬는지 그에 대한 속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의외네요. 상대방이 과거에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나왔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사람으로 보였거나 자신감이 많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이 컸을 수도 있고요. 언제든 자신의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편하게 기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얘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기대도 여러분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을 항상 내 편이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느꼈던 것과 같았네요. 굉장히 신뢰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원래 상대방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본인의 약점이나 불안한 부분, 우울했던 과거, 금전이나 일과 관련된 관계도 될 수 있고 업무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기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더래요. 왜 나빠졌을까?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네요. 자기랑 대화를 나눴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대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모습을 보이거나 힘들다고 했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알면 괜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걸 오해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본인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어 보이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할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힘든 척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인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얘기 다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맞춰갔는데 여러분은 자신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심이 많았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래부터 누군가를 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신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의심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본인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서 상대방과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받는 도움이나 사랑이나 관심은 똑같았는데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마운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감정으로 더 기울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터진 것 같은데 이거 자존심 상했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네요. 이것 때문이네요, 여러분. 깊게까지 보니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의심의 감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잖아요. 이 감정이 쌓여가다가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예 틀어졌네요. 이건 상대방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설마 겨우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속마음을 전해드리면 상대방의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짚었을 때가 있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일하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창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트라우마나 과거에 좀 힘들었던 때에 대한 언급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과거나 성격으로 자신을 단정짓고 몰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퉈도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달래줬거나 상대방이 지인들과 함께 약속을 잡고 싶어하면 여러분이 나서줬거나 실수를 해도 유연하게 넘어가지고 달래줬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팩트니까 팩트만 가지고 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왠지 본인이 손해볼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점점 과격하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뒷담화를 하기도 했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상처를 덜 받고 싶어서 다른 관계나 환경을 미리 몰래 만들어 놓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할 수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해요. 자신이 여러분에게 한다는 그 행동들이 지금 이렇게 뒤에 만들어 놓는 이 행동들이 사실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사실 의존을 했었다라는 것도 자존심이 이렇게 센데 밝혀야 되고,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 자기 주장만 세졌는데 이미 틀어진 마음을 순수했던 대로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상황까지 상대방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한테 자신도 상처받은 게 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누구라도 대신 해줬으면 해서 뒷담화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라도 듣고 나서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길 바랬대요. 위로받고 싶었나 보네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온다면 언제가 가장 유력할지 그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2주 뒤, 길어도 3개월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자극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재회는 꼭 만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관계만이 재회는 아니거든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것도 되고요. 갑자기 SNS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재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재회를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직접적인 재회에 대한 흐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추가로 업로드될 재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나가지기는 불편한데 남주기는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가올 때 굉장히 충동적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바로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가기보다는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찬찬히 확인을 하시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다시 연락이라도 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방을 많이 이해를 했고 너무 많이 헌신하신 게 보여지거든요. 다 내줬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올려주셨거나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셨거나 그런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과 여러분이 좋았었던 그 초반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연락 와서 처음 같은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기도 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해 갈수록 상대방은 더 긁힐 테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더 행복해지는 것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과 재회 시점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올리며 뽑아주신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에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정했던 아주 깊은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에이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깊은 속마음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던 마음까지는 주변도 여러분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들어보시고 맞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들어보실 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사실 이 채찍 카드가 정말 아픔을 크게 주는 카드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첫인상도 뭔가 크게 통하는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뭔가 스파크가 튀는? 대화도 통했고 감정 표현도 솔직했고 서로가 빠르게 가까워진 관계로 보여져요.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면 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도가 굉장히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닥투닥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4번 분들의 관계는 이 카드의 흐름으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같은 주제로 다툼이 반복됐었던 게 보여져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표현 방식에서 계속 부딪혔을 수도 있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거나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가장 주된 이유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는 이 채찍 카드 자체가 상처를 입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점점 심해졌거나 감정이 격해지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도 했을 텐데요. 소수분들은 더 심한 일을 겪은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이 현실적으로 위아래 관계였거나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고 느껴져서 여러분이 위축돼 있었다면 이건 상대방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이 더 커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모습은 말보다 더 심했을 경우에 손찌검까지 했을 수 있는데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화를 참지 못하면 손이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잖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손찌검을 당했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여러분이 참고 넘어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말은 뭐 말 다 했죠. 상처 주는 말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얘기가 또 나오네. 결국 항상 이런 식이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마음이 답답하면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이 짧아지거나 농담처럼 상처되는 말을 던지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표현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자극을 받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항상 그런 물음표가 떴을 거예요. 마찰이 생겼을 때 기분을 푸는 것도 본인이 풀고 싶을 때 풀었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은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이 됐을 텐데 이게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엔 하루였는데 그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 분들도 계셨을 수 있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한번 위축이 된 이후부터는 상대방에게 많이 휘둘리거나 길들여진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걸 여러분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거나 여러분이 조금만 서운한 내색을 보이면 이렇게 버럭하는 거죠.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라. 왜 의심하냐. 증거 가져와 봐라. 아니면 스스로 내역 보여줄까? 이런 것도 되죠. 보여주지 못할 거면서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상대방을 잘 모르던 때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 보이고 신중해 보였을 거예요. 반대로 조금은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보였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책임감이 강해 보이고 신중해 보이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계획적이기보단 즉흥적이고요. 책임감이 있기보단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사회적으로 가깝게 엮여 있다면 특히 윗사람이라면 정말 피곤하죠. 어제는 말짱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컨펌 냈던 거 다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을 거고요. 저도 이거 당해봤는데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생겨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의심 가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자꾸 자지러지게 부인을 하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는 문제니까 의심만 하고 있었다가 한순간에 그걸 알게 되거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네요. 모든 관계성에서 이런 특징들이 보여지지만 저는 약간 소수분들은 특히나 연애적으로 육체적인 관계에 집착을 보이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이 채찍카드가 그걸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짜 심하게 싸웠는데 그걸 푸는 방식이 평소에 육체적인 걸로 푼다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참지 못해서 마찰이 생기는 분들이 소수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밖으로 다니거나 바람을 피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말하면 저 정지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마음을 풀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카드를 뽑으면서 리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하네요. 여러분과의 기억이 상대방에게도 아직 무의식의 깊은 곳이라도 남아있다고 해요. 지금 당장 다시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이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과 마음이 없는 건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조금 이게 사연이 있어 보여서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이게 과거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본인도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나 실망했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에서 타워 카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타워 카드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과 상대방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 이상 함께 해온 관계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도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 맞지만 지금 움직이면 서로 좋을 게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상대방도 기회가 되면 움직일 때가 있지 않을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재회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드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만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이 정도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소식을 또 알고 있는 것도 있네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알고 지낸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지인을 통해서 종종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있다고 해요. 그 소식이 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들리는 소식인 것도 있고요. SNS에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어요. 꼭 지인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지내는지, 예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새로운 거취를 찾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신경 쓰면서 보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이 밝아 보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이 사람은 조금 복잡해진다고도 해요. 괜히 이렇게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과거가 떠오르기도 한대요. 서로 같이 웃고 좋았던 때나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빌드업 해나갈 때, 이렇게 서로 같은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했던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좋았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나 신뢰에 금이 갔던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어떤 순간 혹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이 무거웠던 그런 생각도 같이 나면 그런 그리움보다는요 무거운 마음이 더 들어서 좋은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원망이나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걸 좀 볼게요. 이 사람이 가장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술을 마시거나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자리를 하거나 그냥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충동적으로 연락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냥 이쯤이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떠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케이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두 분이 연인이었다면 이건 잠자리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게 가장 커서 과거에 연인 관계셨던 분들은 좋은 의도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익숙해지거나 새로운 사람과 사랑하며 익숙해져가는 그런 상대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종종 생각난다고 해요. 계속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잘 잊지 못하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는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워 카드처럼 무너져 내린 관계는 그만큼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파고든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타클 3번 카드나 심판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교황 카드까지 이 카드들을 보면 서로 주변이 엮여 있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고민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다가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갈라지
달라지는 순간에 주변에도 영향을 많이 줬거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로 손익 배분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갈라질 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눈치를 보게 만들었을 수 있죠. 가족 관계라면 직접적인 가족 관계도 될 수 있지만 뭐 처가와 아니면 시댁과 뭐 이렇게 마찰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친척과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처뿐인 관계이긴 한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었던 뭔가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 감정이나 언행이 다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본인만 생각한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더 깊은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재회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컵 시종 카드나 완즈 시종 카드를 봤을 때 사이에 오고 가는 감정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재회에 대해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있어 보여서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위주로 속마음을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게 보여지네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끝도 그렇고 보이는 성격도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같았는데 재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걸 좀 볼게요. 역시 사람 어디 안 가네요. 상대방이 메이저 카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이 뽑게 됐는데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서 좀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뽑아 보니까 이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본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보면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건 카드를 보니까 본인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뭐 생활의 균형일 수도 있고 일상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책임이나 역할, 체면과 관련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걸 놓치면 스스로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많이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맞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걸 잃게 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과의 재회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상대방에게는 여러분과의 재회가 다시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보다는요, 책임이 다시 생기는 선택이거나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들을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네요. 4번 분들은 서로 관계가 좀 복잡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누가 얽혀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관계가 좀 복잡한 관계거나 그럴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지금 당장 재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도 계속 떠오르는 사람인 건 맞고요.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아직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떠올리면 종종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대방이 가장 지키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잃으면서까지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는 건 아닌 거라서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이렇게 갖게 되거나 지키고 싶은 걸 잃지 않는다는 보장을 여러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의 재회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하고요. 자신이 여러분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재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보면 자존심도 세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을 해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확신을 준다면 그때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속마음만 보더라도 고집이 엄청 셀 것 같아요. 메이저 카드에서도 그게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약간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요.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갔어야만 됐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주면 본인이 그냥 밀어붙이듯이 했거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온다면 언제가 가장 유력할지 그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점은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5주 뒤,
길어도 5개월 이내에는 재회를 하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리딩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특히나 보여지는 게 이 리딩이 업로드된 시점을 포함해서 나중에라도 이 리딩을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시점이 5월 이전이라면 5월에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이 재회하는 시점이 별로 좋지 않은 타이밍에 재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대화를 했을 때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운다거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 타이밍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재회를 선택하면 서로가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서로가 은연중에 아는 거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회는 꼭 만나서 과거로 돌아가는 관계만이 재회는 아니라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갑자기 SNS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재회에 포함이 돼요. 그럼 만약에 두 분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리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게 되겠죠. 이렇게 간접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재회에 대한 흐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추가로 업로드될 재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은 사과받고 싶다, 내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좋았었던 기억들이랑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해줬던 처음에 따뜻했던 모습과 마지막에 헤어짐이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그 초반의 모습을 잊지 못하면서 혼자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회가 되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든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상태이시니까요.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을 먼저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